하이. 아 100만 뷰가 넘었대요. 뭐가? 며느라기. 카카오 오리지널 드라마. 웹드라마 그치. 며느라기. 나는 웹툰 때부터 많이 봤어. 인스타 웹툰. 내가 너 소개시켜줬지. 맞아. 빈혈이 난다면서. 이 웹툰만 보면 아주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면서. 맞아. 들이밀었지 눈에다. 나만 아플 수 없다면서. 어. 그래서 얘가 보여준 걸 보고 음. 다시 1편으로 돌아가가지고 맞아. 정주행해서 끝냈지.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뭐죠? 뜻이요. 뜻과 웹툰의 그 작품 줄거리 모두 다야. 며느라기는 며느리가 이제 갓 되면 어. 시댁의 예쁨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안 해도 될 일도 막 하고 좀 어.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그냥 말 안 하고 예쁨 받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 귀엽게 하는 그런 단계를 며느라기라고 한대요. 사춘기, 갱년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은 민사린이라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고요. 남편이 무구영이에요. 둘은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근데 구영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효자일 수가 없네. 갑자기. 근데 구영이 입장에선 음. 효자가 급격하게 된 이유가 자기 형의 부인이 있어요. 형수가. 근데 형수가 우리가 그 지금까지 봐왔던 그 가부장제 안에 있는 전형적인 며느리상이 아닌 거야. 너무 달라. 정반대에 있어. 제사 준비를 저랑 어머니만 한다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당당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쇼핑을 해야 된다고요? 그건 별로. 이렇게. 그래서 구영이는 우리 살인이가 어.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줄 밝게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어깨 좀 피고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지. 근데 살인이는 며느라기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에 되게 따라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핀트가 나가는 거지 살인이가. 그러면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도 막 반감을 갖거나 그거에 맞서 싸우겠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그런 둔하고 어떤 거기에 기민하지 않은 사람조차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야. 뭐지? 뭐지? 나 왜 이렇게 계속 섭섭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날 섭섭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각성하는 거지. 예를 들면 갑자기 신우이라고 하나요? 그쵸. 신우이가 살인이한테 전화해서 내일 우리 엄마 생일인데 살인이 네가 우리 엄마 미역국을 끓여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니 네가 끓여. 아니 엄마 미역국 끓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엄마 미역국도 안 끓여준다고. 아니 본인이 끓이면 되잖아. 본인이. 그것도 이러지. 우리 엄마는 황태 넣은 미역국 좋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황태 넣은 미역국 끓여. 근데 갑자기 시집간 신우이가 와가지고 황태 해장국을 아침에 처먹네? 어젯밤에 회식을 했다네?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진짜 지네 엄마가 좋아해서 얘기한 건가? 아니면 지가 처먹으려고 날 시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그리고 구영이조차도 남편 무구영조차도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자기 엄마 미역국을 안 끓여줬으면서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살인이가 엄마 미역국을 끓여주겠지? 이래. 어리둥절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막 시어머니는 갈치조림을 해가지고 갈치는 아들 거에다 올려주고 물을 살인이한테 준다든가 뼈 빠지게 일을 다 하고 이제 과일 좀 먹어볼까 했는데 집 과일은 남겨두질 않았어. 한 2개 막 그 막 과일 물에 막 다 쩔어 있는 거 한 2조각 남았는데 어머니가 얘 우리 둘이 먹고 치우자 생각하게 되지. 이게 뭔가? 몇 편이나 봤어요? 웹툰은 다 봤는데 드라마는 하나 봤어. 왜?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그 이렇게 화면 모니터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거기에 늘 광고가 나왔어. 카카오에서 며느라기 드라마를 한다. 근데 너무 코믹하게 광고를 뽑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며느라기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럴 만한 작품도 아니고 난 그 작품의 엔딩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어느 한 집단의 잘못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건 우리의 모두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조차도 너무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그 웹툰을 보면서 내내 이게 결말이 어떻게 날까? 무슨 결말로 끝맺음을 할까? 되게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됐어. 어느 한 집단의 잘못이라고 규정할까봐.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작품을 너무 코믹하게 광고를 뽑은 거야. 특히 박하선 씨가 민사린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그 웹툰에 있는 그 자기적인 머리 그대로 가발을 쓴 것 마냥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드라마 내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결혼식 때도 그 머리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화나는 거야. 장난해 지금? 며느라기가 장난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끌린다. 진짜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누가 나한테 이제 카카오가 유료화가 됐다는 거야. 그걸 알려준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오픈한 그 주에 보지 않으면 다 유료화가 된대. 오픈한 그 주만 무료가 된다는 거야. 20분짜리 드라마인데 한 편은 500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며느라기를 한번 봐야겠다. 왜냐면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봐야 되는데 약간 미뤄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봤어요. 가장 최근 걸 하나. 볼 수가 없더라고. 왜요? 일단 그 웹툰으로 봐도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걸 실제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들이 연기하니까 이 분노가 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잘 보여. 그때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니까 미묘한 그 공기 막 이런 건 캐치 못한단 말이야. 웹툰으로 봤을 때는. 근데 드라마로 보니까 막 거기까지 막 다 보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근데 드라마에서 민사린을 연기하는 박하서는 웹툰이랑 똑같은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하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어. 좀 약간 그러니까 또로로로로 막 이런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더 멍청한 척 연기해. 미쳐버려 내가. 그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디렉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난이냐 이거지. 나도 좀 그런 게 되게 튀더라고 엄청. 그래서 화가 웹툰보다 100배 1000배 더 난다. 그 미온적인 그 작품의 그 세계관도 더 나를 화나게 하고 그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 안 보겠다. 보면은 사린이의 발가락으로 되게 감정선을 많이 보여준다? 내 시엄마 미역국 끓이러 저녁 때 온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그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 자고 싶은데 시엄마 계속 사린아 좀 더 얘기하다 자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린이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다리가 저리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바꿔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를 발가락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든지 이제 사린이가 뭐 남편이랑 호캉스를 갔는데 시엄마한테는 저 워크숍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또 딱 걸려. 그래가지고 시엄마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왜 거짓말하니 막 이렇게 할 때도 그 쪼그라든 그 심정을 발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로 뭐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은데 나는 그런 식의 연출 좋아. 뭔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뭔가 다른 거, 뭐 초조해하는 다른 것들로 표현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발가락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보여주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나도 좀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여줄 게 되게 많잖아.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내 생각에는 그냥 약간의 어떤 뭐랄까 가벼운 포인트? 코믹 포인트를 넣고 싶어서 저 꼼지락대는 발가락을 자꾸 클로즈업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뭐랄까 웃기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작품을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웹툰에서는 이제 사린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저는 그 부분에서 사린이가 그 고민하는 게 엄청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다들 낳고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생인가 뭐 누군가가 애를 낳은 거 조카를 이렇게 보면서 또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니까 귀엽지. 나도 낳을까 막 이런 고민? 막 그런 맞출까 말까 고민을 막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와닿았었고 사실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사린이의 그 부분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사린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런 표현도 해요. 뭐 사귈 때도 구영이한테 나는 나중에 뭐 자기가 우리 애들이랑 뭐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각색을 했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많은 대중에게 소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중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면 약간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우리가 몰두해 있는 것을 오히려 좀 기민하게 읽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고민 중에 분명히 하나일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애 낳는 게 당연히 정상 과정이지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지 라고 하는 그 사고가 그 캐릭터에 투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는 그 임신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웹툰에서는 임신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그 설정이 빠진 거잖아요. 그걸 두고 얘는 순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 나를 참을 수가 없게 만든다. 왜냐면 그 웹툰에서도 사린이가 임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한단 말이야. 맞아 구영이한테. 그리고 구영이는 계속 무리하게 요구해. 한 명만 낳자 한 명만 낳자 막 이지랄하면서. 그러니까 애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린이가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 그런 부당함을 견뎌야 되는 어떤 뭐랄까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뭐 하나 얻어냈으니까 이런 부당함은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옵션까지 빼버렸어. 그러니까 살인이가 당하는 부당함이, 아니 애도 너네들이 생각하는 정상 가정처럼 애를 낳아줬는데 왜 살인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말은 또 한쪽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 완벽한 선은 없잖아. 늘 갈등이란 거는 그 빈틈에서 생겨나는 건데 약간 드라마에서는 좀 살인이를 되게 빈틈없는 애, 되게 해맑고 순수하고 똑부러지지도 못하고 근데 다 맞춰주고, 그러니까 뭔가 얘를 욕할 구석이 시댁 입장에서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시댁에서는 얘를 압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건가? 아, 밸런스가 붕괴된 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당함을 내가 참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랄인가 이런 어어어어. 것들이. 아, 근데 난 진짜 나도 너무 힘들게 봤거든. 어떻게 참고 봐? 근데 나도 난데 남편도 그만 보면 안 되냐고 계속 이러는 거야. 너무 아니, 그리고 심지어 무구형을 연기하는 권율 씨조차 어쨌든 현타가 오는 것 같은 게 내가 너무 보이는 거야. 맨날 구형이 피곤하다고 소파에서 이질하라고 있어. 근데 너무 저 사람도 진짜 어이가 없겠다, 저걸 연기하면서. 약간 반감 같은 것도 들었어.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있겠지. 있지. 물론 내 주변엔 없어. 물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막 그런 것만 모아서 보여주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드라마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떠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아, 나는 그 뭐냐, 우린 불편하니까 여기서 따로 먹자, 밥 따로 먹자 해서 여자상 남자상 먹을 때 와, 그 기억을 내가 진짜 새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왜냐면 우리 집은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 형제끼리 한번 된통 싸운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게 만나서 밥을 안 먹어. 그니까 제사 안 지내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때까지를 돌아가 보면 우리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야. 갑자기 그게 확 여기에.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도 했을걸? 남자상, 여자 어른상, 여자 애들상. 남자애들은 남자상에 가 있고. 와, 나 그게 확 오는데 진짜 갑자기 막 우라가 막. 아씨.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가. 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시댁에서 요즘 누가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설거지랑 요리를 시키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내 친구들도 진짜 시댁에서 설거지 안 하고 요리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런데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 그거는 걔네가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왜냐면 걔네도 교육받았어.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상.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학습됐단 말이야. 근데 그 자기가 교육받고 익숙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겁나 불안해. 근데 처갓집에 간 사위들, 자연스럽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물론 그 사람들도 불편하겠지. 왜냐? 내가 마음 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중이 다르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토로를 해도 요즘 누가 설거지하는 며느리 누가 있냐? 할 수 있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버려. 알았지?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나중에 시부모가 되면 그렇게 시키지 마. 그냥 그래,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아니, 이렇게 억울할 하면 수 되지. 있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보고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커가지고 네가 시키지 마. 그냥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아니, 명백히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 네가 뭐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야. 그냥 너희 집을 상식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도 참 억울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 신우이는 와서 설거지를 일절 안 했는데 왜 나까지, 우리 가족까지 설거지를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 아니, 하지만 니네가 좀 얘기 안 해. 그 며느리는 마음이 겁나 불편할 거야. 겁나.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이 며느라기잖아. 시월드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봐오고 학습해온 이 모든 것들, 참다운 며느리상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시댁에 가서 나 좀 예쁨 받고 싶다, 나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인 거고 그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있는 거지. 이거는 무슨 비상식적인 어떤 시엄마나 시누이나 남편을 고발하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나를 대우해줘도 뭔가 왠지 불편해서 나가서 과일이라도 내가 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다 이거야. 계속 볼 거예요? 나 무료일 때 보고 나 이제 무료 기간 놓치면 안 보려고요. 그 전에는 무료기간 놓치면 사서 봤어? 그저껜가 몰아봤어. 어떻게 참았지?
아니 그리고 그거 몰아보기 할 때 좀 편하게 결제를 뭐 몇 편 묶어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꾸 보다가 20분 지나면 20분 되게 쑥쑥 가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결제를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보고 이거 되게 끊기더라고. 그냥 이 묶어서 팔든지 이랬으면 좋겠어. 그게 안 돼 있어? 정말 놀랍네. 불편해. 배속 재생은 이제 되니? 안 해봤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알았지, 형아들? 뿅뿅.